네, 12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요, 풀뿌리 민주언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대전 충남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언론을 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디트뉴스 24라는 매체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자들에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해서 오늘 두 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재중 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 24 지부장, 그리고 황재돈 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 24 사무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이라서 좀 올려주셔야 돼요, 텐션을. 네, 다시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황 기자님하고는 제가 대통령실 출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배 저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다뤄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저희가 뭐 워낙 이 계엄의 여파가 그렇죠.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회를 잘 못 봤는데 오늘은 다뤄야겠다. 예,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재중 기자님은 디트뉴스에 몇 년 다니신 겁니까? 저는 2012년 입사했으니까 지금 13년? 13년 차. 예. 그리고 황재동 기자님은 몇 년 다니셨어요? 디트뉴스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오래 있었는데 예. 8년? 8년 조금 넘었죠. 예. 예. 어제 그 국회에서 전국 언론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예. 많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대전시 충남도에서 네. 공동으로 정부 광고를 중단을 했어요.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의 그 정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대전시 충남도에서 정부 광고를 이제 그 정기적으로 언론에 이제 홍보 예산을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중단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경영이 사실은 어렵죠. 예. 언제부터 중단한 겁니까? 이장우 시장은 오래됐어요. 예. 이장우 시장은 뭐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중단했다 재개했다가 이제 예. 그런 용도로 계속 해왔고 네. 김태흠 지사는 올해 7월, 8월, 네, 8월 정도부터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위 지역 언론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기업 광고나 뭐 이런 거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그 지방 정부의 그 홍보비 예산 네. 집행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뭐랄까 유지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우니 네. 문을 닫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상 이 수익 구조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역이 사실상 지자체에 통해서 이제 광고를 받는 게 주된 수입원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언론의 입막기 돈줄을 쥐고서 이제 네. 말려 죽이는 거죠, 사실. 예.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네.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도 옳다구나 잘 됐다. 네, 네. 그 동안에 이제 뭐 예. 사실 눈에 가시는 사람들 좀 뭐 그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본질은 시장도지사는 비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언론사 사주 경영진은 노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노조하는 기자들이 주로 비판 보도를 많이 하죠. 보도를 많이 하죠. 네.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과 자본이 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정부 광고 중단하자마자 예. 한 두세 달 지나서 회사 어려우니까 나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돌아온 거죠. 자, 그 결정적으로 그 어떤 보도 때문에 그 김태흠 지사나 또 이장우 시장이 당신네들한테 광고 집행 못 하겠어라고 한 결정적인 보도가 어떤 겁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해 복구를 하느라 바빴어요. 특히 충청권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대전시장, 충남지사, 세종시장, 충북지사 네. 4개 광역단체장이 다 같이 예. 했죠. 한꺼번에 유럽 출장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그거를 비판을 했거든요. 예.
아니 이 넷이 복국이- 왜 갑자기 장마철에 유럽은 왜 갑니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 이제 개최하겠다. 깃발을 받으러 가야 된다. 아, 이제 뭐 거기에는 이제 뭐 꼭 그 플러스 네 MOU 명이 같이 체결도 가야 돼요? 있고 네. 네 명이 MOU 같이 체결도 가야 있고 되나 각자 뭐 일정들은 네. 다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모이는 거는 이제 독일에서 그 깃발을 회수하기 위해서 갔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정말 지자체 단체장이 가야 되는 일인가. 뭐 부지사를 보낼 수도 있고 네. 실무진을 보낼 수 있고 그러게요. 또 사계 단체니까 대표로 한 명이 가도 되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수해 피해가 충청이 제일 컸었고 그때 논란이 한참 일었었던 게 네. 뭐 구리시장 뭐 춤파티 막 그런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을 했을 때 네,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 지자체장들은 그러니까 동네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7월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기상예보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네를 먼저 최우선 과제로 살피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근데 정말 꼭 본인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가야 되겠죠. 뭐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출장 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깃발 받으러 네 개의 지자체장들이 굳이 다 출동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사측이 희망퇴직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했습니까? 모두 몇 명에 대해서 희망퇴직? 아직까지 그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만 했고 네. 뭐 몇 명을 할지 누구를 네. 할지 기자들을 다 나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기자가 대부분인 그런 회사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기자들의 문제 보도가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보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전 그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집행을 중단하니까 꽤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럼 대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이장우 시장이 광고 중단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까? 그런 기사가 하도 많아서 기본적 비판적인 네, 주로 기조가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취임 초에 제가 이제 그런 칼럼을 써요. 대전이 윤석열 정부의 테스트베드냐. 왜냐하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역 화폐 네. 폐지, 예. 그다음에 뭐 마스크 지역 해제. 중간 조직 어. 뭐 폐지, 예. 뭐 시민단체 지원 폐지 예. 이런 걸 대전시가 막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대전이 윤석열 정부의 테스트베드냐라는 비판 칼럼을 썼는데 예. 그 칼럼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예. 특사를 그러니까 측근을 예. 우리 회사로 보내고 예. 사주를 만나고 예. 사주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예. 김대중 해고해 이장우 시장 심기를 건드렸잖아 라는 식의 발언을 할 정도였어요. 아니 그러면 상상이 이자- 잘 안 되죠. 네. 네. 그런 일이 저희 아, 회사에서 저는 많이 그런 회사는 벌어졌습니다. 그런 회사는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회사를 팔고 지금은 손을 뗐고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 사주는 또 다른 사주예요. 네, 예. 근데 이장우 사장의 아니 시장. 이장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이장우 시장의 심기를 건드렸으면 언론사라면 그 이장우 시장을 더 세게 비판해야죠. 이장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언론사에 와가지고 아무개 칼럼 기분 나쁘니까 아니, 그 본인이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예, 소위 아니 뭐 얘기- 누군가를 보내서 소위 메신저를 얘기하는 보내서 측근을 보내서 예, 의사 표시를 하고 예. 그 이후에 해당 기자한테 해고 통보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 말이 됩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주간 언론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예, 그만큼 지역 언론을 지역 정치인들이 뭐랄까요 우습게 본다? 나쁘게 말하면 예, 광고로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어 지역 매체는 뭐 이런 예, 낯설진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리고 뭐 예. 해고 통보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해고 통보 구조조정까지 지금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재준 선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당하면 세 번째예요. 최근 너 나가,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세 번째여서 예.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네. 그 기자들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아이고 이 회사 아니면 뭐 기사 쓸 데가 없냐 나가버리겠다. 아이 뭐 됐어 네, 뭐 맞습니다. 뭐 여기가 뭐 조선일보도 아니고 나갈 거야 뭐 한겨레도 아니고 나갈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대전 충남 지역에서 이 언론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제 그 현재로서도 보더라도 지역에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이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좀 이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도 비슷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서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제일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거는 동료들의 힘이죠. 네.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 사이가 워낙 끈끈하고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이제 저처럼 이제 핍박을 받더라도 네. 같이 한꺼번에 나서서 이제 뭐 노조 활동 열심히 해주고 어. 그런 힘 때문에 예. 버티고 싸워서 이기고 예. 또 싸우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야, 싸우다 보니까요. 멋있다. 좀 뭐 두려움이 앞섰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 그러면은 전체 그 편집국 기자들이 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이렇게 네, 함께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소중한 매체를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 여러분들 이 디트뉴스 24 그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기자들을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셨어요. 예. 예. 주로 어떤 내용이고 경찰 수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우리 재준 선배가 이제 그 우리 노조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네. 지부장이다 보니까 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대전과 충남에 있는 그 직원, 네. 예,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뭐 김재정 지부장께서 예. 이제 조사를 받고 왔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정보 광고를 비판 기사 때문에 정보 광고를 중단했잖아요. 네, 네. 주변의 법조인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네. 직권남용죄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그 법리적 구성 요소가 네.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면 그렇죠. 성립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홍보 예산을 그 집행하는 네.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예. 저 회사는 광고 주지 마라고 지시를 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권리 침해를 당했죠. 예. 그러니까 법리가 성립된다라는 의미고요. 예. 근데 이제 경찰 쪽 반응이 그럼 이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대전 대전경찰이에요. 경찰서에서. 지금. 예. 지시한 거 확인된다. 예. 공무원들 조사해서 예. 그거 뭐 집행 중단한 거 확인된다.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좀 없어서 이걸 법리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미온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법으로 가도 직권남용이 무죄 제일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 예.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기소를 해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양승태처럼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무죄로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다투고 있는 중인데 그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내부에서 기자가 대전 충남 통합하면 자기가 포기하겠다? 뭐 워딩이 정확하게 또 잘못하면 또 김태흠 지사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사퇴 의사 표명이라고 썼다가 또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네, 뭐 언론 언중이를 문제- 가고 예, 예. 계시다면서요? 근데 언중이의 정정보도 요청한 그 주장이 뭐냐면은 네. 내가 언제 사퇴한다고 했냐 불출마다. 나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이다. 아 사퇴는 아니고 불출마하겠다는 예, 거다. 예, 예. 뭐 중도 사퇴 이런 걸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완구 전 충남지사 예. 그러니까 세종시 문제 가지고 맞아요. 자기 임기 한 6개월 남았는데 사퇴하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퇴 용의라고 이제 기자가 의견성 기사 칼럼으로 그러니까 자기 표현했는데 임기는 다 채우고 그 나중에 이제 불출마. 좀 이따 행정통합 얘기하겠지만 예. 행정통합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예. 그럼 뭐 불출마를 확인해 준 거네요. 그렇죠. 언중이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태흠 지사는 대전 충남을 통합해서 내년 바로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게 되면 불출마하는 것으로 디트뉴스 24 언중이 소송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청 지역에 충남북도가 다 모인 거죠. 예, 네. 모여서 그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간신문들이 전부 저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가지고 광역단체장을 뽑자 이런 건데요. 지역에서는 좀 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 대통령실이니까 예, 김재주 기자님이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두루두루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정치권 반응은 상당히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대통령의 어떤 강한 뜻을 이제 전달받았으니 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들이고 네. 대신에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이쪽은 부글부글 끓죠. 민주당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나 충남지사 이번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나 대전시장 나 출마하려고 대전시장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선거 구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바뀌는 거죠. 상황이 되니까 예. 부글부글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굉장히 난감해하죠. 혼란스러워하는. 예, 그런 그거는 부분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봅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신 네. 황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갑자기 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지난 5일에 이제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네. 통합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저 또한 5국 3특 정책에 있어서 예.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의지가 있으시구나. 좀 그렇게는 받아들였는데 네. 한편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은 네. 항상 반대를 해왔거든요. 5국 지금 3특. 아니 5국 3특이 아니라 예. 그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이제 국민의힘 주도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 민선 7기에는 다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네. 지방도. 그 당시에 이제 설계했던 게 네. 메가시티 전략. 그렇죠. 예, 그때는 충북과 세종까지 같이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연장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대전 충남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광역 교통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연결하고 아하. 좀 시기상조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재동 기자도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네. 가능한 건 빠르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곳이 여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통합이 가능한 지역이 예. 대전 충남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럼 뭡니까? 충북 세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멀죠.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광국기가. 사실은 충북 출신이잖아요. 예. 이질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충청권이라고 하면은 예.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충북은 굉장히 좀 독립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세종 시민들은 우린 특별 시민이야. 그래요? 그런 뭐랄까요? 세종이 특별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부심이 강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거기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그 옛날에 조치원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 뭘로 맞습니까? 예, 예. 세종 특별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양당제 체제에서 예.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라든가 뭐 광주 전남이라든가 예. 그쪽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 서로 간에 이제 예. 뭐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반대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 이해관계도 조금 비껴 있고,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빨리 하자라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데 판단해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난감하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실제로 좀 초반에는 많이 난감해했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어제 오찬 자리에서 그럼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이제 5일 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네. 또 충대세 모임이라고 있어요. 충대세 포럼이라고 대전, 세종, 충청 네. 민주당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만찬을 갖고 이제 논의를 했던 거고 대통령 네. 발언에 대해서 예.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총리 만났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 만나는 그 쭉 이제 있었 논의 빌드업 과정이 과정들이 있었던 있었군요. 거죠. 예. 뭐 조금씩 바뀌는 스탠스가 바뀌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하면 후보는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지금 예. 황재동 씨가 더 잘할 테니까. 예, 황 기자님 뭐 예.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아니 그러면 인물들을 예. 다 거론해주면 되지 뭐. 예. 뭐 지역에 뭐 출마하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강훈식 실장. 강훈식 실장. 예. 강훈식 실장은 그 동안에도 충남지사 그러니까 1순위로 지금 출마설이 계속 꼽혔거든요. 돌았죠. 뭐 서울시장 예. 출마설, 뭐 충남지사 출마설. 저도 제가 천안이다 보니까 예. 천안 아산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역과 이제 가까우니까 그쵸. 예. 지역 내려오면 좀 뵙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고 나서 예. 이제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아니 페이스북에 그 의미심장한 글이 있던데요라고 제가 한번 예. 여쭸어요. 예. 그게 이제 6월 4일 날 비서실장 갑작스럽게 좀 발탁되고 나서 예. 페이스북에다가 지역민들에게 이제 쓴 글이 있어요. 뭐
거기에서 나중에 좀 돌아오겠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다 네. 아산과 충남의 것이다. 그 좀 저는 그 대목을 좀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아 충남지사의 그래도 뜻이 꿈이 있구나. 있구나. 예. 그리고 당연히 지금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를 준비해왔던 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네. 당연히 큰 판이 벌어져도 당연히 뛰려고 하겠죠. 거기에 빠지진 않겠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그 리그가 커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후보가 뭐 8에서 9명 정도가 돼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경선 드라마가 민주당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대전 충남도 이제 찢어져서 있으면 여기는 완전 새 판이 짜인 거죠. 그렇죠. 대전의 시장 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할 텐데 완전히 새 판이 네. 짜여지면서 새로운 정치 드라마가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될 수 있겠다. 이 법이 2월에 통과가 되면 6월 선거에는 지장은 없는 겁니까? 특별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선거법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비후보 등록이 2월 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특별법에서 예. 여기만 이제 특별하게 어떤 선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가능하겠죠.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충청권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네. 뭐 물어보면 저 충남지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지역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훈시기는 나와야 찍어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역민들의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양승조 충남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양승조 지사인데 최근에 또 통일교 논란이 좀 있어서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우리 네. 김재중 기자님은 지역 정치인들 만나면 예. 뭐 저기 훈식이 형입니까? 양승조 지사입니까? 아 이게 네. 대전 충남 통합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양쪽의 기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전과 충남 양쪽에 그렇죠. 네. 기반이 있는 사람. 이제까지 선거는 서로 분리돼서 이제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로 봤을 때는 천안하산이 충남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대전이 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전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대전이 아니, 가장 대전이 크고요. 제일 큰데 네. 인구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역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천안하산과 대전의 기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또 강훈식 실장이 또 그 학교를 네.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나왔어요. 대전에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양승조 지사는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어요? 양승조 지사 잘. 서울 쪽에서 서울 나온 거예요. 쪽에서 예. 네. 근데 고등학교를 지역 선거는 또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도 지역에 내려가서 아무개야 내가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가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선거에 출마를 하니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 얼음장에 된다는 얘기 들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네. 허태정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충남 예산 출신이고 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또 예산에서 예. 그러니까 충남에 기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전 시장을 했었고. 그러면 허태정 시장, 네. 전 시장, 네. 그다음에 그 양승조 지사, 네. 그다음 전 지사, 그다음에 뭐 강훈식 실장 네. 이렇게 세 명이 3파전. 거기에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다선 의원 이따 박봉계 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 박봉계 의원 지금 대법원 물어봐야 돼가지고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아마도 충청권 대망론. 박범계 장관도 출마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모르고요.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 예. 기자의 전망인데 예. 분명히 대망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합시장이 되면 충청에 뭐 이제 대권주자 나온다 네. 이렇게 됐건데 충청의 대권 주자. 항상 이제 선거 시즌 때 나오는 게 JP 충청 이후에 처음 대망론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럼 JP 안희정 지사 이후에 처음이죠.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가 그리고 좀- 지난번에도 양승조 전 지사가 이제 네. 대권에 또 출마를 했었고요. 충청 바톤을 대망론이 또 이어받아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큰 꿈이 있는 분들은 네. 또 생각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의외로 또 내년 지방선거가 대전 충청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겠다. 충청 대망론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저기 강우식 비서실장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저기 질문을 막 쏟아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통일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정치권 논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 그런 얘기해요. 지역에 가보면 사실 부지부식간에 뭐 막 그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 찍고 뭐 후원금 보내서 받고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통일교 뭐 이런 식이어서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특검으로 확실하게 정교 분리를 끊어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네. 통일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을 못 봤죠. 사실. 그래요? 예. 네. 뭐 정치인들 그렇기 같은 때문에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종교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 사실은 어떤 특정 교를 말하기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지 뭐 네. 어떤 이단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예. 두루 다 그런 걸 밝히지 않으면서 접근하거나 접촉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올해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연말에 디트뉴스 24가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자유언론 실천상의 뭡니까? 실천 재단에서 주는 예, 기금상 그렇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기금상 받을 그리고 예정이고요. 그거는. 받을 예정입니까? 예, 뭐 다음 기자 주 월요일 날 받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기자협회보에 기사가 나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민주언론상 네, 본상 받으셨고 그다음에 전국 언론노조에서 모범 조직상 이렇게 네. 상복이 터지셨습니다. 열심히 그 언론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매체는 이렇게 연말에 평가를 받고 늘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보다 저는 좀 걱정이 회사에서 뭐 희망퇴직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상은 상이지만 굉장히 좀 회사 차원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싸워나갈 계획이신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에선 다 잘 알려져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타이어뱅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디트뉴스를 소유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후배 기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워서 결국에는 그 사주가 손을 떼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의 역사죠.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똑같이 뭐 정정당당하게 또 그리고 노동법이 허락하는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예정이고요. 또 이긴다고 봅니다. 뭐 또 이긴다. 예. 뭐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예. 이긴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는 사실 여러 투쟁 사업장 많이 이제 그게 기자가 됐던 뭐 노동자들 뭐 많이 기자도 언론 노동자죠. 네. 예. 그래서 많이 뵀었는데 굉장히 낙천적이세요. 두 분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결코 물론 내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참언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만큼 이렇게 자유 언론 실천 재단 같이 권위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상도 주면서 힘도 실어주시니까 그 힘으로 또 나아간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자님께서 디트뉴스 24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말아야 합니다. 훈식이 또 땅 산겨? 예, 이런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중도일보에서 근무하시다가 디트뉴스로 이직하신 김수용 기자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분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질문이에요. 예. 네, 김수용 기자님. 지금 퇴직하신 지 오래돼서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두 분 뿐만 아니라 디트뉴스 24 함께 싸우는 모든 참 언론 위에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